오늘의 주제는 좀처럼 멋지 않는 만성 기침입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흉통이나 숨가쁨, 피로감이 동반되고 심하게는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내는 객혈 증상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평생 앓는 병, 알면 이겨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병의 증상부터 원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의사 김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처럼 멋지 않는 만성 기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기침에 대해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침,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침은 주로 기도 내부에 쌓인 분비물인 가래를 배출하려고 할 때 나옵니다. 호흡 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와 같은 각종 유해 물질과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진액에 포착되면 가래가 형성되는데요. 이 가래는 쉽게 말해 몸속에 생긴 염증 찌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을 통해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또한 식사하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간 경우 그 이물질을 뱉어내려는 기도 반사 반응에 의해 기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침은 인체를 방어하는 데 꼭 필요한 정상적인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가는 기침은 왜 안 좋은 건가요? 기침이 통상 8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기침으로 분류합니다. 오래가는 기침은 체력을 소모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몸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성 기침은 그 자체로 기관지나 폐 등 호흡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데요. 특히 장기 흡연자의 경우 COPD나 폐암의 초기 증상이 만성 기침으로 나타나는 만큼 방치하기보다는 이상을 느낀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기침을 어떤 신호로 보나요? 한의학에서는 만성 기침을 우리 몸속 장부들의 기능 실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호흡을 담당하는 폐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증상적으로 크게 분류해보면 기침과 함께 묽은 가래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 폐의 기능이 떨어진 폐기어 상태, 마른 기침과 입마름 또는 미열 증상이 동반될 때는 몸을 촉촉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음액이 부족한 폐음어 상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 기침은 인체의 영양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허증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증 상태에서는 병에 대한 저항력인 면역 기능의 저하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기침을 방치하면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나요? 한의학에서는 만성 기침을 피로알로 기침수를 써서 노수라고 합니다. 기침은 숨을 그냥 내쉬는 것이 아니라 폐 속의 공기를 압축해 한 번에 배출하는 짧고 강한 호흡 동작입니다. 호흡을 강하게 쓰는 동작인 만큼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흉통이나 숨가쁨, 피로감이 동반되고 어지럼증이나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내는 객혈 증상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만성 기침은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앞에 언급한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비흡연자와 장기 흡연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경우 첫 번째로 후비루 증후군에 의해 만성 기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비루 증후군이란 비염이나 축농증에서 발생한 농이나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인후부가 자극되어 기침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관지 천식에 의해서 만성 기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 기관지 점막이 외부 환경의 변화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붓고 기관지 내경이 좁아지면서 기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흡연자의 경우 COPD나 폐암의 초기 증상이 만성 기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기침과 젖은 기침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래 유무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 가래를 다량 함께 뱉어내는 것이 젖은 기침, 가래가 없거나 찐득한 양상으로 소량 발생하는 것이 마른 기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래를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래는 원래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에 노폐물이나 세포 잔해 등이 섞여 형성되는 분비물입니다. 다만 가래가 눈에 띄게 많이 나온다면 기도 자극이나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래가 거의 없는 마른 기침이 잦다면 점막이 건조해졌거나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젖은 기침이 오래되면 마른 기침으로 바뀌게 되고, 마른 기침이 오래되면 점막을 보호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른 기침이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구강이나 피부 점막의 건조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우리 몸속 진액의 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영양물질을 소화 흡수해 진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 폐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성된 진액을 혈관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힘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폐는 마른 것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윤조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진액을 피부와 점막으로 잘 퍼뜨려서 피부와 기관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져 진액이 부족해지고 폐의 윤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보호막이 약해진 기관지 점막이 온도 차이나 미세먼지 등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만성적으로 기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유독 가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점막이 건조해졌을 때 점액 분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 수면 중 구강 점막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나 천식을 앓는 분들이라면 점막이 건조해지기 쉬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증상이 악화되고 오전에 가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비염이나 축농증,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들은 누워서 자는 동안 농이나 콧물 같은 분비물이 비강과 부비동, 기관지에 고여있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키면서 고여있던 농이나 콧물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가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래만 봐도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가래는 기도의 분비물이나 염증으로 인한 삼출물이 기침을 통해 입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체가 노폐물이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지만 질환의 신호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래의 색과 점도에 주목하면 좋은데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비세균성 호흡기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흰색의 묽거나 끈적한 가래가 관찰됩니다. 반면 세균 감염에 의한 부비동염이나 기관지염의 경우 노란빛이나 녹색을 띠는 끈적한 가래가 나타납니다. 피가 섞인 가래의 경우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결핵, 폐암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좋아졌다가도 다시 기침 가래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침가래 증상이 생겼을 때 진해거담제나 항히스타민제,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약물을 복용하면 염증을 완화시켜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침가래를 유발하는 장부의 기능 저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약효가 일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재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기침가래는 만성화되기 쉽고, 이에 따라 약물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성기침에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가요? 만성기침은 폐 기능이 약해졌을 때 흔하게 나타납니다. 만성염증이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지면 폐세포 안에서 가스 교환을 통한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유해물질이나 세균이 염증을 악화시키면 전신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부족해진 진액을 보충하여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돕는 폐청소 개념을 치료에 적용해 폐 기능의 회복을 돕고 있는데요. 폐가 깨끗해지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기도 방어력이 개선되면서 만성 기침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침 가래가 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나요? 기침 가래가 심할 때는 첫 번째,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면서 충분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일교차가 크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알코올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침 가래가 심할 때는 수면 부족이나 과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충분하게 양질의 수면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해야만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침 가래 완화에 도움되는 식재료가 있나요? 기침 가래 완화에 도움되는 식재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의학에서 백과라고 부르는 은행입니다. 길거리에서 가로수로 많이 볼 수 있는 은행나무의 과실인데요. 오래전부터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탄수화물, 카로틴, 비타민C 등이 들어있어 몸에 이롭지만 독성이 있어 많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알 이하로 먹되 굽거나 익혀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배입니다. 폐를 보호하고 열과 기침을 다스려 천식과 기침 감기에 좋습니다. 그냥 먹어도 달고 맛있지만 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질의 꿀을 넣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배 속에 꿀을 넣어 푹 고아 먹으면 기침 가래 완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무입니다.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증세를 완화하는 데 이롭습니다. 유리병에 얇게 썬 물을 넣고 꿀을 부어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거기서 나오는 맑은 즙을 섭취하시면 점막의 염증을 치유하는 데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기침의 원인부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까지 이로운 정보만 모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숨쉬기 힘든 코막힘, 축농증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